우리 회사에 이렇게 멋진 휴식 공간이 있었네요. 송혜교 씨 여기 처음 와봤어요? 난 가끔 머리 식히러 왔었는데. 아, 그렇구나. 제가 워낙에 잘 안 돌아다니는 편이라서요. 어? 조인송 씨,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오늘 발표할 거 자료 정리하느라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아, 조인송 씨가 오늘 기능 코스트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시죠? 네, 이게 기능정의나 정리 부분하고는 다르게 중요한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조인숙 씨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오늘 우리는 기능평가 및 대상 분야 선정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기능별 코스트 분석과 기능평가, 그리고 대상 분야 선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기능평가 및 대상 분야 선정을 왜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는 기능평가치를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가치가 낮은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효과가 큰 기능을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능평가 및 대상 분야 선정의 활동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기능 분야의 가치지수를 산출합니다. 이때 가치지수 V는 가치평가치 F를 코스트 C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활동 순서 두 번째는 각 기능 분야의 C-F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C-F는 코스트 다운 목표액을 말합니다. 활동 순서 세 번째, 가치지수 V가 1보다 작은 기능 분야를 비교합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토대로 비교하게 되는데요. 먼저 C-F의 크기가 클수록 효과가 크고 부품 수 및 기능 수는 많을수록 개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능 계열은 중요 기능 쪽이 효과가 크고 개선의 난이도는 개선이 용이한 쪽이 효과가 큽니다. 활동 순서 네 번째, 비교 항목을 고려하여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개선 착수 순위를 결정하고 기입합니다. 다음은 기능평가 및 대상 분야를 선정할 때의 유의점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C-F가 당초 목표보다 작으면 기능평가를 다시 한번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분야에서 제외된 분야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먼저 현재 코스트가 지나치게 큰 경우나 또는 기능 계통이 복잡한 경우, 그리고 중요 기능 또는 대상 분야의 기능과 관련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분야에서 제외된 분야라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GVE 5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지 아세요? 이번 과정이 기능 코스트 평가니까 두 번째 단계인 리던던시 애널리시스, 즉 여지 분석에 해당돼요. 네, 맞아요. 제가 너무 쉬운 걸 물어봤나 보네요. 그럼 이번에는 기능별 코스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별 코스트 분석은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능별 코스트 분석은 기능 달성에 쓰여지는 현행 코스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기능별이라는 것은 필요한 기능을 개별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코스트 분석이라는 것은 각 기능별로 대상 테마의 현행 코스트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스트에 대해 알아보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이나 부품을 조립하고 재료를 가공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자원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이나 부품의 제조에 경제적인 희생을 지불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코스트입니다. 코스트의 예를 살펴보면 재료나 부품, 그 재료나 부품을 가공 및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사람의 노동 비용, 가공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비, 치공구, 금형, 전력, 중유 등의 에너지를 비롯해 컴퓨터나 정보 등 기능 달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원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코스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능별 코스트 분석을 하는 순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능별 코스트 분석은 먼저 기능 분야를 명확하게 하고 기능 분야별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별로 현행 코스트를 명확하게 한 후 기능 분야별로 현행 코스트를 배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능 분야별 현행 코스트를 명확하게 합니다. 각 항목의 마우스를 가져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기능별 코스트를 분석할 때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기능별 코스트 분석을 할 때는 먼저 기능 분야의 개개 기능과 구성 요소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기능과 구성 요소의 상호 관계를 애매하게 행하면 기능 분야마다 산출한 코스트가 현행의 자원 소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코스트 분석을 할 때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가능한 한 소비의 실태에 따른 코스트 배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코스트는 기능 달성에 소비되는 코스트로 재료비와 부품비, 조립비가 발생하고 재료의 삭제나 성형, 도금이나 도장 등의 표면 처리를 할 경우 가공비가 소요됩니다. 이때 재료비나 부품비는 각각의 기능 달성에 사용되는 재료의 소비량에 근거해서 배분하고 조립비나 가공비는 사람이나 기계 등이 작업하는 시간 등의 기술 데이터에 근거해서 배분해야 합니다. 기능별 코스트 분석에서 세 번째로 유의할 점은 배분 계산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소비에 의한 배분 계산 방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소비에 의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균등할에 의한 배분 계산이나 공헌도 평가 방법을 이용합니다. 균등할에 의한 방법은 간단하나 모든 분배 방법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기능 분야에 걸친 구성 요소마다 우선 기능 달성과 자원의 소비 관계를 검토해 봐야 하지만 그게 무리라면 기능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해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별 코스트 분석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별 코스트 분석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참 좋았어요. 조인송 씨가 며칠 동안 밤새더니 자료 조사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혹시 기능평가에 대해서도 조사하셨나요? 당연하죠. 그럼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능평가는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기능평가는 각 기능 분야마다 가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능별 코스트 분석을 통해 특정 기능 달성 시 현행 코스트를 어느 정도 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므로 이번에는 기능평가를 통해 그 기능 달성에 적절한 코스트를 들이고 있는지 현행 방법의 가치를 평가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가치가 낮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치가 높은 다른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정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쓰여지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각의 기능 분야별로 그 기능을 얼마의 코스트로 달성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들여야 할 코스트 목표를 확실하게 한 후 그 코스트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기능 달성에 필요한 코스트를 확실히 정하지 않고 그대로 맡겨두면 가치 개선의 동기나 의욕도 이해하지 못하고 적은 성과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능평가의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선 기능평가는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코스트를 들여야 하는지 기능평가치를 평가합니다. 기능평가치라는 것은 고객에게 있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코스트이고 개개의 기능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기능 분야에 대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능평가치를 근거로 하는 기능평가 방법에는 실적가치 기준에 의한 평가 방법과 아이디어 상정에 의한 평가 방법, 기능의 중요도 비교에 의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기능을 평가하는 순서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기능평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능평가 방법은 각 기능평가 방법의 특징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해 평가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기능평가 방법인 실적가치 기준에 의한 평가, 아이디어 상정에 의한 평가, 기능의 중요도 비교에 의한 평가 방법의 특징을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기능평가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평가 방법에는 FD법과 대어법이 있고 더 상세하고 정확한 방법에는 AHP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AHP법은 응용 과정에서 다룰 예정이니 이번 시간에는 FD법과 대어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FD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것은 맨 처음 각 기능 분야에 대해 2개 분야씩 모든 것에 대해 조합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상호의 기능 중요성을 평가합니다. 평가가 높은 쪽을 1로 하고 평가가 낮은 쪽은 0으로 합니다. 그 다음 1의 수를 기능 분야별로 집계하여 각 합계에 1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F3의 경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 1을 더한 5가 합계가 됩니다. 다음은 총계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해 중요도 개수를 구합니다. 현재 코스트가 어떤 기능 분야에 집중되어 있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개수를 수정합니다. 그 다음은 현재 코스트를 곱하여 코스트를 배분합니다. 이러한 FD법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중점 사고에 의한 계산안의 발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능평가 방법 중 대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기능을 랜덤으로 정리합니다. 서로 이웃한 2개의 분야를 비교해서 위에서부터 차례로 다음 분야를 1로 놓고 기능 중요도를 평가합니다. 최하단은 1로 놓고 F5에서 F4, F4에서 F3, F3에서 F2, F2에서 F1을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 최하단에서부터 순차적으로 R값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F4에서 F3의 경우 1.3에 2.5를 곱하면 3.25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K를 모두 더하여 합계를 내고 각각의 K값을 합계 K로 나눠 중요도 치수를 구합니다. 즉 F1의 경우 K값인 0.66을 6.54로 나눈 0.10이 중요도 치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도 치수는 필요에 따라서 개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코스트를 곱한 뒤 코스트를 배분하면 됩니다. 이러한 대어법은 종합적으로 4개 변수에 의한 평가치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 기능의 기준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아직은 실용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능평가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기능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을 낸다처럼 명사와 동사로 기능을 표현하면 열이 2, 3도로 저온인지 80도에서 100도의 고온인지가 불분명하며 그에 따라 드는 코스트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능평가 시에는 기능 달성도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수행해야 될 기능을 근거로 평가해야 합니다. 기능의 근거에 들여야 할 코스트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개선 가치의 의욕을 높여야 합니다. 내 돈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기능의 근거에서 코스트를 평가하고 보다 가치 높은 기능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평가는 비교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축적에 노력해야 합니다. 실적 가치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는 정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정보로는 객관적인 기능평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 업종의 모든 제품이나 부품까지 시야를 넓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넷째, 기능평가는 장래의 예측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이디어 상정에 의한 평가에서는 아이디어를 정성 들여 검토하거나 자세히 코스트를 견적하는 등 마치 대치안 작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검토는 필요가 없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안이 어느 정도의 코스트를 사용하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평가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봅시다. 이렇게 기능평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내용이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초를 다져놓으면 실전에 강해질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네. 그럼 다음은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순서와 유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상 분야 선정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상 분야 선정은 가치가 낮은 기능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VE 활동은 VE 활동에 드는 비용보다 얻어진 효과가 큰 경우를 말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여 큰 성과를 내어 효율성 있는 VE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화적인 대상이 아닌 가치가 낮은 기능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의 가치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 분야 선정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치 개선 동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치 개선에 대한 막연한 동기로는 뚜렷한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정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 현행 방법의 가치를 평가하고 어느 정도의 코스트로 그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인식한 후 가치 개선의 동기를 얻어 그것을 원동력으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가치 개선의 대상으로 할 기능 분야는 가치 수준의 평가와 코스트 저감 여지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선택합니다. 각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 이번에는 대상 분야 선정이 어떤 순서에 따라 실시되는지 살펴봅시다. 대상 분야 선정의 순서는 먼저 단위 기능별 가치를 평가하고 단위 기능별 코스트 저감 여지를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가치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각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대상 분야 선정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코스트 저감 여지를 중시해야 합니다. 가치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다음 표를 보면 가치 평가에서는 F2를, 코스트 저감 여지에서는 F2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쪽의 기능 분야를 우선시해야 할까요? 코스트 저감 여지를 중시해야 하므로 F2를 우선순위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금액으로 표현되지 않는 손실이 인정되면 그것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분야 선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기능 코스트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GVA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조인송 씨가 핵심을 잘 파악하고 설명해줘서 저도 아주 유익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뭐였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어 발상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